조선 12대 왕 인종 이야기. 인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모 문정왕후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 장경왕후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왕세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종의 외삼촌 등 파평윤 씨들은 같은 파평윤 씨를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같은 파평윤 씨들을 왕비로 삼으면 인종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같은 윤씨들을 왕비로 책봉을 하게 한 것이죠. 왕비가 된 문정왕후는 자신이 왕자를 낳는다면 자신이 아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어린 세자인 인종을 교묘하게 죽여가면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궁중에는 많은 보약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에도 보약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씨를 말리는 약을 주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아주 심약하고 병약한 왕으로 성장을 시켰던 것이죠. 만고에 없는 효자라고 칭송을 받게 만들었으나 얼마나 심약한 사람이겠습니까? 결국 인종은 계모 문정왕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인종은 1515년 양력으로 3월 10일에 출생해서 1545년 양력으로 8월 7일에 사망을 합니다. 31세의 생을 마감한 것이죠. 인종이 중종의 적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찍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이신 장경왕후 윤씨가 인종을 낳고 7일 만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인종의 일생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살아생전에 어머니 사랑도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눈치만 보다가 의붓 어머니 계모 문정왕후 윤씨에게 독살을 당하는 비참한 일생을 마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효령에 잠들고 계시죠. 아버지 중종이 붕어하자 조선의 12대 국왕으로 1544년 12월 4일 양력입니다. 왕위에 올랐다가 1545년 8월 7일에 양력이죠. 사망을 합니다. 인종의 사망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휘는 호, 아명은 엉명이며 자는 천윤이며 묘호는 인종, 시호는 영정헌, 문의 무장숙 금효대왕. 중종의 적장남으로 어머니는 파원부원군 윤여필의 딸 장경왕후이며 왕비는 금성부원군 박영호의 딸인 인성왕후입니다. 1515년 중종 10년에 2월 25일 중종의 넷째 아들이자 적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장경왕후는 윤씨인데 인종을 낳고 일주일 후인 3월 2일에 사는병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 조모인 정현왕후가 돌보았으며 정치적으로는 외석부인 유님을 위한 대윤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520년 중종 15년 4월 22일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522년 중종 17년에 관례를 치르고 성균관에 입학을 했습니다. 1524년 중종 19년에 박영호의 딸인 박씨 인성왕후를 세자빈으로 맞이하였습니다. 1527년 중종 22년에 세자의 생일 무렵에 죽은 쥐의 사지를 찌적 부리진 다음 동궁전 창가에 매달아놓고 세자인 인종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배우로 중종의 서장자인 인종의 이복형인 복숭궁과 복숭궁의 어머니 경빈 박씨가 지목되어 폐서인이 되었습니다. 경빈의 딸들이자 인종의 이복 누나들인 해순곡 옹주와 해정 옹주 또한 폐서인이 되었죠. 1533년 중종 28년에 동궁의 빈쪽 남쪽 바자 위에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형상에 누군가가 머리카락을 붙이고 이목구비 등을 새겨 목패에 단 다음 목패에 세자의 몸을 능지할 것, 세자 부주의 몸을 교살할 것, 중궁을 참할 것과 같은 내용을 적어놓았는데, 이 저주 사건을 이래 6년 전 배출된 복성군 모자와 해정 옹주와 남편인 당성이 홍녀가 인류되었다. 대간의 탄핵을 받은 복숭궁과 경빈 박씨는 마침내 사사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건의 배우가 인종의 누나인 효해공주의 남편 연성의 김희이며 김희의 아버지 김알로가 꾸민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인종의 세자 시절 이렇듯 인종을 지키려는 무리들과 인종을 죽이려는 무리들로 나뉘어져서 상당히 정치가 혼란했습니다. 인종을 지키려는 쪽은 인종의 외속 유님, 즉 어머니 장경화의 욕보죠. 그리고 인종의 누나 효해공주를 며느리로 삼은 김말로 일파였습니다. 인종을 해치려는 무리들은 윤지임의 딸로 왕후가 된 문정왕후와 그리고 윤원영 등이었죠. 1534년 문정왕후는 경원대원을 낳았습니다. 딸만 낳았을 때는 세자인 인종이 20살 될 때까지 표면적으로 인종에게 아주 자애로운 서모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랬죠. 언젠가는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인종을 괴롭혔고 인종이 씨가 마르도록 보약을 먹였겠죠. 그러나 자신의 아들을 낳은 뒤부터는 문정왕후는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괴롭혔습니다. 대윤인 윤임의 일파와 소율인 윤원영의 일파의 끝없는 암투는 계속되었고 이것은 인종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이었죠. 인종이 10살 될 때 혼례를 치렀으나 그 이후로 자식을 두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2명의 후궁들을 두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씨가 마르게 하는 약을 먹었겠죠. 문정왕후가. 이것은 자애로운 척하면서 인종을 죽음으로 이끌어간 문정왕후의 소행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내라면 자식을 얼마든지 낳을 수 있습니다. 딸도 낳지를 못했죠. 자식을 두지 못했다는 것은 궁중에서 흔히 있는 약물을 사용하여 건강을 악화시키고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씨를 말리게 했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그런 것입니다. 문정왕후 측에서는 씨를 말리는 약을 주어서 음식이나 또는 약에 넣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소행은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종은 아들은 그냥 딸도 낳지 못했습니다. 31살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중종은 태어나면서 어머니 잃은 천년을 몹시 안타까이 바라봤습니다. 천년의 누나 효해공주는 이런 인종을 아끼면서 중종에게 애원했을 것입니다. 중종은 자신의 사돈인 김알로, 즉 효해공주의 시아버지를 중용했고 김알로가 정적을 쳐내는데도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오직 세자 천윤이 왕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죠. 중종은 반정공신 박원종 등의 일파에 의해서 19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쉴 것 없는 왕으로 반정공신들이 눈치만 봐야 하는 이 중종은 참으로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했겠죠. 왕위에 오를 때 첫 번째 부인인 신씨가 왕비가 되어야 되는데 신하들은 왕비를 되지 못하겠습니다. 연산군의 처남 신승의 딸이라는 이유였죠. 신하들에게 부인을 빼앗긴 억울함은 후일 김한로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부인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평생 중종임금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5년 되는 해에 과거를 통해서 신진사료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이때 진사시에 합격한 조광조의 등장으로 중종은 신진사료들을 통하여 자신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76명의 훈적을 제거하고 조광조의 도학정치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광조의 너무 지나친 도학정치에 중종은 조광조 앞에서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훈구파들은 조광조를 조씨가 왕이 된다는 나뭇잎을 이용하여 조광조를 따르는 신진사료들을 숙청했습니다.
중종의 의중을 읽은 신하들이죠. 신하들과 중종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1519년의 일입니다. 어린 동공인 천년도 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원에서 많은 관료들에게 학문을 익혔죠. 중종은 조광조가 사라진 조정에서 누군가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신하가 필요했습니다. 1514년 별시, 회시, 갑가에 장원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황사우와 박세희였는데 정광필은 이 두 사람이 상하를 구별하기 어렵다 하여 중종에게 건의해서 특별히 두 사람을 장원시켰습니다. 이때 중종의 눈에는 황사우가 눈에 들어왔겠죠. 헌출한 키에 미나우로 글을 읽으면 한 번에 8줄을 훑어내리는 천재 황사우를 눈여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황사우는 성균관 전적, 종합교수, 남학교수, 동학교수 등을 배수하면서 학문이 남달랐음이 인정되었습니다. 1526년 세자 시강원 필선으로 배수받은 황사우와 12살인 세자 천년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황사우는 44살에 관직에 오른 지 불과 15년 만에 사관원 대사관이 제수되었습니다. 많은 관리들은 너무 빠른 성찰하고 반대를 하였으나 중종은 대간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신하들의 주청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황사우는 관직이 오르기 전 24살 나이에 영의로 씨와 혼인을 올립니다. 영의로 씨는 오수종의 딸이며 오수종의 누이가 김알로의 고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사우의 부인의 고종사촌이 김알로였고 김알로의 외사촌 내부가 황사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사우는 마치 김알로로 인해서 출세를 했다 이렇게 역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황사우가 44살에 사관원 대사관이 될 때 김알로는 기양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알로가 기양을 가 있는 상태에도 중종은 특별히 특진을 시켜서 44살에 사관원 대사관을 제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황사우의 특별한 재능을 높이 평가한 중종의 특별한 뜻이었죠. 황사우의 스승은 누구라고 특별히 없습니다. 천재였기 때문에 많은 서적을 두루 섭렵했고 동서고금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일이 있다면 중종은 황사우에게 물었습니다. 황사우는 중종의 학문적 고문이었습니다. 황사우의 뛰어남에 중종은 사후에 세자를 황사우에게 맡기려고 파격적인 승차 조치를 계속 내립니다. 김알로는 세자를 지킨다는 이유로 많은 관료들을 귀양 보내고 관직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김알로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나 세자가 성장함에 따라서 중종은 김알로의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세자를 지키려고 하는 김알로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김알로의 행실에 대해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1534년 문종왕후는 경원대원을 출산합니다. 조정은 더욱 시끄러워졌죠. 왕비소생을 왕위로 삼으려는 윤은영의 무리들과 세자의 외숙 유님과 김알로의 무리들로 인해 조정은 칼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의 나이, 즉 인종의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중종은 47살이었고 황사우는 중종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1534년이죠. 형조판서 겸 세자 좌부빈객, 5월에는 첨지중추부사 세자 좌부빈객, 그리고 1535년 1월에는 대사헌검 세자 좌부빈객, 3월에는 병조판서 겸 세자 좌부빈객, 11월에는 의정부 우찬성 겸 세자 좌빈객을 제소했습니다. 중종의 의중은 누가 생각해도 황사우를 세자 천년의 뒷배로 생각하게 했겠죠.
실제로 조선조정의 대소사는 조선의 싱크탱크인 황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오죽이면은 태계 이황도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은 후일 농암 이현보가 사망했을 1555년에 행장에 기록하길 홍원필이 말하기를 참판이던 황사후에게 모두들 중요한 일들을 의뢰함이 많았는데 자문한 바대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태계 이황은 농암 이현보의 행장에 써놨습니다. 이렇듯 황사후가 조선 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36년 1월 9일에 중종은 황사후에게 조선 조정의 실권인 이조판서직을 제수를 합니다. 이조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입니다. 중종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가를 말해준 인사조치였고, 이로 인해 황사후에 대한 관리들의 시기와 질투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황사후는 조선의 운명을 거머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1536년 3월 11일 이조판서를 제수받으니 2달 좀 지나서 중종에게 특별 휴가를 얻어서 고향인 영주에 선조님들의 선영을 다녀들어 간다고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내려갔다가 그만 독감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중종의 입장에서는 세자 천륜을 시키라고 애써서 키운 신하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허망했죠. 애써서 키운 신하가 사망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의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중종은 3일간 조의를 파합니다. 황사후의 죽음으로 조선의 역사는 폭풍성으로 휘말립니다. 황사후는 매우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매사에 부드러웠으며 낮은 관리가 집에 찾아와도 버선발로 맞이하는 품성을 지녔습니다. 김한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리고 조광조와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종의 사랑과 신임으로 조선의 운명은 황사후의 어깨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황사후가 없는 조정에서는 세자를 시키라는 일파와 문종왕후를 등에 업은 일파 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대두되었죠. 이제 겨우 3살인 문종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은 세자 천년이 왕이 되는데 분명 장애물이었습니다. 문종왕후를 왕비의 자리에서 몰아내야만 세자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김한로, 허왕 등 일파들은 문정왕후의 폐위 사건을 도모를 합니다. 황사후가 살아있었다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중종의 아킬레스가 무엇인가? 자신은 왕이 되었지만 신하들에게 부인을 뺏기지 않았는가? 신하들에게 부인을 잃은 슬픔을 가진 중종을 이해를 했다라면 문정왕후 폐위 사건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세자를 시키려는 대용과 김한로 일파는 많았지만 황사후라는 머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벌인 문정왕후의 폐위 사건은 결국 김한로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김한로 일파들은 모두 국모를 해치려 했다는 역적으로 모두 처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역사가 한순간에 뒤바뀌었죠. 이때 세자 천년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세자 천년은 뒷배를 잃은 것입니다. 겨우 대윤, 유님 일파들 몇 명만 남았지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세자 천년을 서서히 죽여갔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면서 괴롭히니까 남자 구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종 앞에서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자유로운 어머니인 척하면서 중종이 없는 데서는 사정없이 정말 인종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런 세월이 7년입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지나서 1544년에 중종은 붕어를 합니다. 중종이 붕어를 하자
문정왕후도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세자천륜을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죠. 인종입니다. 조선 12대 국왕 인종이죠. 자신을 밀어줄 신하가 별로 없는 조정입니다. 그 조정에서 왕이 되었죠. 전부 문정왕후와 윤영, 원영 일파들이 조정을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서서히 인종을 죽여갑니다. 결국 8개월 만에 독살로서 인종의 일생을 종치게 하고 마감하게 하고 조선의 이당년은 명종, 자신의 아들 명종을 왕위로 세우고 수렴청정을 해갑니다. 문정왕과 윤현영 일파들이 10여 년 이상을 조선 국정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죠. 오죽하면 임꺽정이란 도덕론까지 활개를 쳤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지만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의 성장은 이미 어릴 때부터 병든 인생입니다. 인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모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생식기마저도 이상하게 되어 자식도 낳지 못했죠. 한 사람의 일생으로는 참으로 불행한 일생이었다라고 평가되는 인종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여 경기도 고양시 효능에 잠들었습니다. 악녀, 조선의 2대 악녀인 문정왕후는 자신의 자식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역시 자신의 자식도 뻔질나게 강남에 있는 봉원사에 가서 불공을 들였습니다. 봉원사에 가서 중 보호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죠. 그래서 문정왕후는 후세에 조선의 2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인종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평생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까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그 계모는 끊임없이 인종을 빨리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인종의 일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